나와라 프로다곤 6.4 지방선거, 막판 선거 판세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여론조사 전문가 두 분이 나오셨는데요.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그리고 조일상 매트릭스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조일상 대표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어제가 사전투표 첫날이었고요. 오늘이 이제 둘째 날입니다. 어제 지금 결과만 보면 4.75%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정도 수치면 어느 정도인가요? 많이 한 건가요? 사전 투표가 처음으로 시작된 거는 작년 재보궐선거였는데요. 예. 4월 달에 보면은 한 1.7% 첫날 투표율이 나왔고요. 예. 10월 달에는 2.1% 나왔습니다. 예. 그와 비교해 볼 때는 2배 이상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2배 좀 정도. 높게 나왔고, 예. 그다음에 오늘을 예상을 해보면은 작년 4월 같은 경우는 금요일 대비 토요일이 3배, 그다음에 예. 10월 같은 경우는 토요일이 1.5배 더 많이 투표를 했습니다. 그걸 예.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더라도 애초에 생각했던 10% 정도를 초과하는 10% 정도. 초과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 관심이 좀 높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택수 대표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6시까지 이제 사전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국 단위 그 지방선거에 처음으로 실시가 되는 건데 이 정도의 퍼센트라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선관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뭐 대략 10에서 한 12% 가량 투표율이 오늘 저녁 6시까지 집계가 될 경우에 대략 그 정도 10에서 12% 예상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 투표율이 54.5%였는데 예. 거의 60%에 육박하지 않겠느냐. 60%를 넘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는데 예. 일단 조심스럽게 60%에 육박하는 정도의 투표율이 나타날 것 같고요. 일단 뭐 투표율이 뭐 예상보다 높다고 해서 또 야당에서 이제 반색할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 예. 투표율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예상보다 높았기 때문에 실제 지금 그 중앙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작용할 수 있는 뭐 수도권이라든지 아니면 뭐 부산 뭐 이런 지역들에서 투표율이 평균치보다 좀 낮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제 뭐 전남이라든지 강원 뭐 이쪽 지역에서 투표율이 굉장히 높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이 상태만 갖고는 여야 누구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알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사전투표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정확하게 지금 판단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어려운군요. 네. 예. 지금 여론조사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정말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6.4 지방선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마지막까지 했던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네. 좀 이야기를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판세 분석을 좀 해볼 텐데요. 먼저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볼 자료는요. 조선일보와 미디어 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가 32%고요.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가 50%로 우위를 선점했습니다. 한겨레와 리서치 플러스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정몽준 후보가 31.3%, 박원순 후보가 50.8%로 약 20% 가까이 앞섰습니다. 자, 두 분께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렇게 격차가 상당히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본다면 조금씩 벌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먼저.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를 보게 되면은 세월호 참사 직전인 4월 11일에서 12일 사이에 선거 결과가 투표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 그때 이제 정몽준 후보와 박원순 후보의 가상 대결에서 정몽준 후보가 3% 포인트 앞서는 걸로 나왔었습니다. 예.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이제 당시 정몽준 후보의 지지율이 48.5%였는데 예. 지금 현재로 보면 16%포인트 정도 빠진 것으로 나와 있는 거죠. 예. 다 아시다시피 세월호 구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그다음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예. 악재로 작용을 한 것이 예. 그러한 결과로 기인한 게 아닌가라고 봅니다. 예. 지금 뭐 지금 여론조사 다른 지역구를 보면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데 20% 가까이 꾸준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전이 이제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이택수 대표께 네. 질문을 드릴 텐데요. 정몽준 후보 측에서는 박원순 후보의 조금 네거티브 전략을 계속 유지해 나간 것으로 보이고요. 박 후보 측은 전형적인 네거티브 전략이라면서 맞받아 쳤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지지율 변화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시는지요? 지난 새누리당 당내 경선을 좀 돌이켜보면 김항식 전 후보도 네거티브를 이제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 열세 후보 입장에서는 한번 판을 흔드는 차원에서 뭐 선거 전략 중에 하나죠. 네거티브 선거를 할 수 있는 건데 실제 정몽준 후보가 펼치는 네거티브 선거 운동은 그다지 효과를 못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표상으로 지금 오히려 지지율 격차가 뭐 좁혀지는 것보다는 더 넓어진 케이스가 많이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 뭐 보시다시피
거의 뭐 15%포인트나 20%포인트. 어떻게 보면 다른 그 광역단체장 선거들보다 가장 지금 격차가 벌어진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 일단 네거티브 전략은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농약급식 문제는 이제 선거 막판에 블랙박스 기간 돌입하면서 지금 예. 터진 문제이기 때문에 이 예. 부분이 얼마나 부동층한테 영향을 미치고 또 부동층 중에도 새누리당에서 이탈한 예.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이 설득력을 갖고 이분들한테 호소하느냐에 따라서 이분들이 부동층의 새누리당 지지층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이제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 뭐 역전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제 실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네. 물론 역전이 이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격차를 얼마나 줄이느냐에 더 이제 관전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예. 평가를 받고 있는 적입니다. 그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여론조사에서 20%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농약 급식이라는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좀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동안에 어떤 조사된 바로 따르면 일단 뭐 이런 네거티브 이슈보다는 예. 숨겨진 표심이, 그러니까 지금 세월호 참사 때문에 지금 굉장히 부동층이나 아니면 여론조사 응답을 안 하는 분들이 있다, 뭐 이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 얼마나 정몽준 후보한테 투표를 하느냐. 근데 예. 이제 뭐 지난 대선 때도 나타났지만 이게 1대1 양강 구도에서는 격차가 그다지 크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 대략 한 자릿수로는 좁혀질 것이다. 근데 다만 워낙 격차가 크고 또 4년 전 선거와는 좀 다른 것이 예. 그때는 이제 뭐 비등재 가구나 아니면 휴대전화 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숨겨진 야권 표시 굉장히 많다. 그리고 판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라고 뭐 가정하는 분들이 이제 계실 수가 있는데 이번 예. 선거에서는 여러 조사 이제 방법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예. 실제 이제 판이 급격하게 이제 흔들릴 가능성보다는 예. 격차가 좀 줄어들 가능성, 예. 얼마나 이제 줄어들 것이냐 그게 이제 더 관전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샘플링 방식이라고 하죠. 네. 그 여론조사를 하는 그 사람들 표집하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 더 전문화됐기 때문에 조금 더 실제 조사치와 뭐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인데요. 다른 지역을 좀 살펴보면 여론조사 계속 바뀌어 나갔고 여론조사 기관마다 너무 차이가 큰 부분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도 좀 살펴볼 텐데요. 조일상 대표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과 광주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부산시장 후보 여론조사 결과부터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시장 후보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조선일보와 미디어리서치 여론조사입니다. 새누리당 서병수 후보가 35%, 무소속 오거돈 후보가 38%로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한겨레와 리서치 플러스의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서병수 후보가 33.9%, 오거돈 후보가 44.4%로 이번에는 오거돈 후보가 오차 범위 이상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MBC와 SBS 그리고 TNS와 리서치 조사 결과입니다. 서 후보가 36.9%, 오 후보가 39.8%로 역시 오차 범위 내 접전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게 엎치락 뒤치락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아니면 정말 박빙의 어떤 구도가 연결된다고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여론조사 기관마다 너무 차이가 크게 나는데요. 그 여론조사 공포 금지 마감 시점에서 발표된 여론조사가 뭐 10여 개가 훨씬 넘습니다. 예. 그 중에서 여러 군데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뭐 몇 개 조사 같은 경우는 좀 전체 트렌드와 약간 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조사의 세부 방법론이나 설문 구성이 각 회사가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저희가 뭐 어떤 회사 것이 맞다, 어떤 회사 것이 틀리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이제 설문지라든지 그런 결과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일단은 이 정도 차이를 보인다라고 봤을 경우에는 어떤 표본 트리나 RDD 방법, 뭐 샘플링이나 필드와 관련된 부분보다는 예. 설문 구성에서의 문항이라든지 예. 설문 순서라든지 예. 이런 부분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예. 그 설문지를 한번 보시면은 그런 예. 부분들을 아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설문에 따라서 답변에 따라서 좀 미묘한 차이가 날 수가 있군요. 이제 부산의 경우에는 예. 최근에 중앙일보에서 보도한 거는 서병수 후보가 한 10%포인트 앞서고 조금 예. 전에 소개해 주신 한겨레 신문의 보도는 또 반대로 오거돈 후보가 많이 앞서는 많이 것으로. 앞섰죠. 예. 근데 나머지 조사는 대체로 박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종의 하우스 이펙트라고 하는데 중앙일보는 좀 보수 매체로 알려져 있고 한겨레 신문은 이제 진보 매체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응답자 자체가 요즘에는 뭐 세월호 참사 때문에 무응답하는 계층도 많이 늘어났고 예. 응답률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런 하우스 이펙트 영향을 많이 받는다. 하우스 이펙트라는 것은 이제 조사 기관이나 예. 아니면 조사 의뢰자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 매체냐 기관이냐에 따라서 응답을 안 해주는 혹은 뭐 응답을 적극적으로 해주는 뭐 예. 경향인데요. 예. 일단은 그 두 조사 기관을 빼면 다른 조사 결과들은 대체로 오차 범위 내 굉장히 박빙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네. 실제 이 지역은 오차 범위 내 박빙 지역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예. 지금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부산이 어제 사전 투표율이 3.65%에 불과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중간 평가적인 그러니까 2040 세대가 뭐 앵그리맘이나 앵그리 데디라고 하죠. 예.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어떤 방증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예. 그런 차원에서는 여전히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분석하는 거는 서병수 후보가 표가 좀 감춰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예. 지난 대선 때도 6대 4로 박근혜 후보가 20% 가량 이겼습니다. 그래서 뭐 대략 한 자릿수 경쟁은 되겠습니다만 예. 그래서 서병수 후보가 조심스럽게 여전히 앞서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있는데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도 없다라고 충분히 보시는군요. 충분히 근데 있다. 있긴 한데 예. 뭐 여전히 이제 전문가들은 다소 보수적으로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서병수 후보가 약간 아직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광주시장 후보도 광주시장 여론조사 결과 상당히 재밌습니다. 광주시장 후보 여론조사를 함께 볼 텐데요. 자, 먼저 조선일보와 미디어리스트의 여론조사 결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윤장현 후보가 28%고요. 무소속 강훈태 후보가 38%입니다. 10%포인트 차이가 나고요. 반면 한겨레와 리서치 플러스 조사는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장현 후보가 34.4%, 강훈태 후보가 33.3% 오차 범위 내 접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자, MBC와 SBS, TNS와 리서치 조사 결과 보겠습니다. 윤장현 후보가 31.4%, 강훈태 후보가 36.5%로 강훈태 후보가 조금 더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광주에서는 새누리당의 윤장현 후보가 무소속 강훈태 후보에게 조금 새정치민주연합이죠. 무소속 강훈태 후보에게 좀 고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판세는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조일상 대표께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뭐 강훈태 후보 같은 경우는 현직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용섭 의원과 단일화 과정에서의 컨벤션 효과, 그다음에 이제 전략 공천에 대한 당내 어떤 좀 반발의 분위기 이러한 부분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뭐 안철수 대표가 전략 공천한 윤 후보 같은 경우는 예. 지역 내에 뭐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이는 정당 소속의 후보라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좀 낮게 나오고 있지만 선거 기간 중에 이제 뭐 동교동계가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민심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지지율 상승을 견인할 것인지에 따라서 이 부분 역시 좀 박빙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택수 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두 후보는 뭐 하우스 이펙트 방금 말씀하신 게 포함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이제 한겨레 신문 조사에서는 윤장현 후보가 오차 범위 내지만 1.1%포인트 강훈태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조사 두 군데는 강훈태 후보가 오차 범위를 넘거나 아니면 살짝 오차 범위에 걸쳐 있는 상태로 강훈태 후보가 이제 앞서 있는데요. 일단 뭐 강훈태 후보는 이제 무소속이기 때문에 정당 지지율에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호남 지역에서 정당 지지율은 대략 50%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새정치연합이 과거에 비하면 그러니까 탈당하기 전에 강훈태, 이용섭 두 후보가 탈당하기 전에는 뭐 60% 이상, 70% 가까이 나오던 새정치연합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는 점과 안철수 대표의 대선 후보로서의 지지율이 최근 들어서 문재인 의원한테 광주 전라 지역에서조차 지금 뒤처지고 있다는 점. 그러면 어떻게 보면 호남에서는 윤장현 후보에 대한 이제 지지 표명을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차기 주자로서 안철수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뭐 문재인 혹은 또 다른 후보를 선택할 것이냐 그런 의미가 그거에 대한 어떤 전략적인 투표가 고려된 투표일 수 있다. 그래서 광주가 어제 사전 투표에서 전남이나 전북보다는 확실히 떨어지는 5.37%에 불과했습니다. 이거는 아직도 광주 시민들이 전략 투표를 두고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고민이 굉장히 크겠죠. 해석할 수 있겠군요. 안철수 대표의 이제 거치와도 이제 연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강훈태 후보가 승리한다면은 이런 얘기했어요.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 퇴진운동을 벌이겠다. 잔뜩 벼르고 있는데 미칠 파장이 상당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새정치연합이 지지율이 많이 빠진 측면이 바로 이제 기초공천 문제와 바로 이 전략공천 문제였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대선 주자로서 1위를 계속 유지하다가 대선 이후 처음으로 한 2, 3주 전부터 지금 2위, 3위로 지금 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전략공천 문제고 본인 측근들이 대부분 다 공천을 못 받았고 유일하게 한 분 남은 분이 윤장현 후보인데 여기서 만약에 낙선하게 되면
김한길, 안철수 두 공동대표 체제는 뭐 커다란 역풍에 맞을 가능성이 있고요. 예. 전반적인 뭐 전국적인 판세와 더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지금 광주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나머지 지역들 가보겠습니다. 누가 봐도 박빙 지역이죠. 뭐 경기 지역과 인천 지역 볼 텐데요. 먼저 경기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지사 지금까지의 지지율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와 미디어리서치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남경필 후보가 33.8%, 김진표 후보가 33.3%입니다. 자, 다음은 한겨레와 리서치플러스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남경필 후보가 38.2%, 김진표 후보가 32.6%로 남 후보가 조금 앞서 있습니다. 자, 이 두 지역의 어떤 변수가 승부를 가릴지 상당히 관심입니다. 우리 조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경기도라는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유권자가 많은 지역입니다. 예, 그리고 경기도의 그 도민들의 구성 자체가 뭐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신도시도 있고 전통적인 뭐 소도시나 농업 지역, 그다음에 북부로 가게 되면은 이제 이북 인접 지역이라든지 도서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지역별 성향이 상당히 좀 다르고요. 예. 동질성이 없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대 지방선거 결과를 보더라도 한 번을 제외하고는 다 보수 후보가 당선이 됐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예, 이 두 후보가 아무래도 둘 다 이제 경기도지사로는 첫 번째 출마이죠. 뭐 그 각각의 어떤 그 예, 뭐 거물급이긴 하지만 네. 도지사 첫 출마이고 그다음에 수원에 공통으로 이제 지역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후보들인데 예, 두 후보의 이미지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남 후보 같은 경우는 여당 내 혁신 이미지, 예. 그다음에 김 후보 같은 경우는 야당 내 온건 보수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유권자들에게 겹칠 아무래도 수가 좀 있겠군요. 예, 헷갈릴 수가 있겠죠. 예, 예. 그래서 이러한 그 정당과 후보의 이미지들이 어떻게 시너지를 낼 것인가가 아무래도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이 지역이 경기도가 현 시점에서 유보층이 27.8% 거의 30% 육박할 정도로 네, 강원, 충청과 함께 가장 무당파들이 아직 정하지 않은 그 유보층들의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 이택수 대표께서 보실 때는 뭐 경기 지역의 부동층이 과연 어디로 움직일까? 어떻게 네, 보십니까? 부동층이 예. 뭐 상당히 많은 지역이고요. 어제 사전 투표율이 경기가 4.04%, 예. 평균치 4.75보다 한 7%포인트 낮게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방금 이제 조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이 두 분은 교집합이 많은 분입니다. 또 예.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민들의 고민은 클 수밖에 없고요. 또 여기는 뭐 네거티브보다는 지금 그 공약과 관련된 정책 토론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라서 예. 과연 누가 될 것이냐. 그래서 지금 뭐 이거와는 약간은 무관한 얘기지만 차기 총리가 이제 김문수 지사 얘기가 거론되고 지금 굉장히 있죠. 예. 가능성이 높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뭐 경기 지역은 사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빼앗겨버리면 서울, 인천도 굉장히 지금 고전하고 있는데 경기까지 빼앗겨버리면 수도권 전패란 말이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김문수 지사의 총리 기용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고요. 예, 또 아무튼 사전 투표율만 봐서는 아직까지는 2030, 40 세대가 적극적으로 투표하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남은 한 5일 동안에 이 공약과 관련 정책 관련된 이런 토론들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짧게 한 가지씩 질문 드리겠습니다. 싫어하시는 질문일 텐데요. 투표율 얼마나 될지 한 번씩 예상을 해보여 주시죠. 예. 예, 거의 뭐 투표율을 예상하는 거는 그 맞추면은 이제 돗자리 깔아야죠. 예. 근데 투표율을 이렇게 보면은 지방선거 1회 때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좀 떨어지다가 2002년을 최저점으로 해서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상승 요인으로서는 사전 투표로 인해서 투표일이 하루에서 3일로 증가한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뭐 선관위에서 그 사전 투표 후에 연령별 투표율을 발표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게 발표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양 진영에서 좀 그러니까 투표를 예. 좀 자극하는 예. 그러한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막판 결집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예. 하고요. 그다음에 연령이 이제 예. 그러니까 4년 전과 비교해서 예. 4년 뒤로 시프트가 됐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되면은 예. 이제 투표율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볼 때는 그 4년 전 투표보다는 아무래도 높은 60%를 알겠습니다. 상회하는 수준이 나오지 않을까. 뭐 객관적인 보고 근거들을 들어서 높아질 거다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네, 이 사전 투표가 아무튼 높은데요. 이제 예. 사전 투표가 원래 할 분들이 하신 건지 아니면 안 할 분들이 한 건지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결과가 통계가 나와봐야 되는데 일단 뭐
그 외국 사례를 봐도 사전 투표가 진행된 이후에 실제 투표율이 증가했냐 크게 변화가 없었던 사례들이 좀 더 많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실제 원래 하려고 했던 분들이 이제 예. 징검다리 휴일이 있으니까 한 분들일 수도 있다라고 해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아무튼 54.5%보다는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예. 50% 자, 이번 후반 선거 뭐 정도 통계학적으로도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 투표 결과와 실제 결과를 보면요. 네. 자, 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지금까지 선거 판세를 좀 분석해 봤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와주신 분은 이텍스 리얼미터 대표, 조일상 매트릭스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